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자, 6월 2차 시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역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자료와 가장 좋은 강의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문제나 갖다 쓰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쓰는 모든 자료들은 최신 기출 문제를 변형 및 재구성해서 제작해 드리는 독점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이렇게 일부는 무료 특강으로 제공이 되고요. 전체 복원본 및 변형 제작 문제는 여초 특강 학생들에게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토익 준비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 그냥 단순히 정답만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요. 해설지처럼 앵무새처럼 읽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기토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잘 습득하시고 필기하시고 캡처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보는 거예요. 중간에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시작하셨으면 아닐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다시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전면구로 괄호 묶여요. 항상 문두에서 컴마까지 주어 왼쪽에 수식어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드가 이끄는 전면구인데요. 자, 위드는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 명사 뒤에 ing나 pp 형태의 분사를 함께 붙여서 동시동작 해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ng는 능동이기 때문에 이 ing가 들어간다면 이 목적어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면서가 되겠고요. pp 형태는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 명사가 동작을 받으면서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의 구조로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 지금 또 하나의 목적어 명사가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구조 질문입니다. 능동과 수동 중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무슨 동? 무슨 동? 능동이죠. 능동, 수동은 목적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B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얼도요? 이게 형용사일 때 뭐 근처에, 명사일 때 근처, 전치사일 때 어디 어디 근처에 다 가능하겠지만 동사도 가능하거든요. 동사로서 어디 어디에 가까워지다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동사의 ing 능동 형태로 쓴 분사가 되겠고요. 자신의 목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가까워지면서 무엇이? 그 프로젝트가 그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과 함께 라는 동시동작 해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직원 멤버들은 바꿨습니다. 그들의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어디로? long term, 장기간의 maintenance, 유지보수의 전략들로 바꿨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잘 정리하십시오. 그대로 이 형태가 그대로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with는 목적어를 취하는데 동시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분사를 추가로 붙일 수가 있다. 그리고 ing는 목적어가 동작을 하면서 정도로 pp 형태는 이 목적어가 동작을 받으면서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능동의 ing는 자신의 목적어를 취하는 구조까지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101번 정답 B번 되겠고요. 자, 102번 역시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네요. 그리고 빈칸 뒤에 being이라는 ing 형태가 있습니다. 빈칸은 전치사가 되겠네요. being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죠. 네, 즉 비동사의 동명사라는 겁니다. 비동사도 당연히 동사이기 때문에 동명사화 시킬 수가 있겠고요. 빈칸은 걔를 목적으로 취하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는다라는 being pp라는 동명사로 목적어 취하고 있겠고요. 그의 상사에 의해 가지고 미스터 코는 제출했습니다. 이게 주절의 동사 목적어죠. 그 최종적인 월간 지출 보고서를 정시에 제출했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except는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거예요. 제외하고라는 것은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뭐 everybody except you, 너를 제외한 전원. 이거 약간 마상인데요. 약간 왕따 느낌 나는데. 네, 너 빼고 전원, 당신을 제외한 전원이 미팅에 참석을 할 것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without은 그냥 A, B를 취하면서 목적어 B를 취할 때 B 없이 A 두 개가 별개의 소재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xcept랑 without은 해석적으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게 except, 그냥 B 없이 A라고 한다면 without이 되는 겁니다. inside는 어디 안쪽이니까 전혀 안 맞겠고요. under는 어디 하에서, 이게 물론 물리적인 아래도 되겠지만 무언가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이런 느낌도 가능하겠지만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뭐 under the supervision, 말하자면 뭐 of somebody, 누군가의 관리하에서, 누군가의 감시하에서 이렇게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under being instructed,
지지받는 것 하에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withou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의 상사에 의해서 특정하게 지시받은 것 없이 그는 최종적인 보고서를 정시에 제출했다라는 게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D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103번 부사의 문제입니다. The new employee는 도착했습니다. 동사 기준점 자동사로 끝났어요. At the hour ceremony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not 빈칸하게 드레스,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채로 for such a formal occasion,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가지고 빈칸하게 갖춰 입지 않은 채로 도착했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요. 지금 부정어 not이 있어요. 이게 해석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라고 나온 거 보니까 공식 행사는 일반적으로 잘 차려입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 치고는 굉장히 빈칸하게 드레스를 했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체 해석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not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택지에 만약에 부정적인 부사를 넣는다면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서 긍정이 되죠. 그죠? 일단 quickly, 빠르게는 이상하고요. improperly라는 게 적절하지 않게라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not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improperly dressed,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가지고 적절하지 않게 의상을 갖춰 입은 채로, 이렇게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not improperly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부정의 부정, 굉장히 어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awkwardly 마찬가지입니다. awkward, 이것도 역시 어색한 이런 느낌인데요. 어색하게 갖춰 입은 채로, not이 없었으면 얘 두 가지가 모두 부정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정답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은 부정어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죠.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뉘앙스의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가 되겠죠. 적절하게 갖춰 입지 않은 채로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에 도착했습니다. 정도가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번이 맞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arrive가 자동사거든요. 도착하다. 이런 형식은 완전 자동사라는 말이지. 하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형용사, PP 형태도 형용사니까 형용사 보호를 추가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 보호라는 개념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되게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채로 이 주어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채로 도착했다는 것을 그냥 해석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게 해석하는 문제로는 출제된 적이 있지만 문법적인 문제로는 나올 수가 없고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문법적으로 이런 개념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추가적인 해석적인 보호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착했는데 적절하게 갇혀 있지 않은 채로 도착했다라는 거겠고요. 예전에는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질 전기토에게 the item,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It damaged, damaging, 이런 식의 단어가 arrive 뒤에 빈칸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이때 생각보다 오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게 안 어려웠었거든요. 그죠? 그 물건들이 도착했는데 어떻게 도착했겠습니까? 손상된 채로 도착을 한 거죠. 그죠? 물건이 손상을 주면서 도착하는 게 아니고 물건이 손상이 된 채로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됐었던 그런 문제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 자동사 도착하다는 어떤 상태로 도착하는 것인지 그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추가적인 보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지금 이 formal, 이게 공식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formal이라는 것은 이전에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previously 라는 형용사랑 같은 단어가 되겠고요. formal은 공식적인이라는 겁니다.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formal, 이렇게 뭘로 끝나면 이전에, formal, 말로 끝나면 공식적인, 이전에 뭘 공식적으로 말해보세요. 항상 그 여친 남친, 여러분들 혹시 기적적으로 여친 남친 있으면 가끔 이렇게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때 항상 얄밉게 옛날 얘기를 꼭 꺼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이전에 뭘 얄밉게 얄미워져. 옹졸한 입이 되면서 이전에 뭘 했는데 뭘 공식적으로 말해봐, 말해봐, 공식적으로 말해봐. 내가 이전에 뭘 했는데 이전에 뭘은 이전에, 말은 공식적으로. 네, 여러분들 원만하게 화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Any developer, 어떤 개발업자든 간에 hire, 고용됐었던, 이 계획을 위해 가지고 고용됐었던, 반드시 가능해져야 돼요. 뭐 할 것이? 빈칸할 것이. 어디에? 그 weekly update. 네, 그리고 코드 리뷰들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문제는 항상 오른쪽 보셔야죠. 동사든 아니면 형용사, 비동사든 형용사든
아니면 심지어 명사 문제든 오른쪽에 정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왜? 용법이라는 게 결합이 될 테니까. 특히 동사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만약에 지금 전치사가 나온다면 그 전치사를 취하는 자동사가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목적어 명사가 나온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가 정답이 되겠죠. 형용사도 마찬가지. 이 형용사 빈칸 뒤에 어떠한 전치사가 결합되냐, 혹은 뭐 투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떠한 용법이 결합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형용사를 유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명사도 역시 함께 쓰이는 전치사, 해석적으로 이어지는 그 전치사의 느낌으로 정답을 유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반드시 보자. 지금은 to를 취하죠. to는 지금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항상 to는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전치사인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전치사죠. 그러면 자동사로서 to와 함께 쓰이는 것을 골라주는 게 일단 첫 번째 정답으로 가는 길이겠죠. 에비더 relate. 자, relat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라는 것을 to B에 결부시키다, 연관시키다 이런 느낌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능동 형태로는 잘 안 쓰고요. 수동 형태로 be related to라고 해가지고 뭐 A 주어가 어디에 연관되어 있다, 주어가 어디에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만 타동사로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아니에요. 가능은 합니다. 자, speak는 얘기하다죠. 이거 자동사입니다. 물론 이제 I can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언어를 취할 때는 타동사인데 그 경우는 예외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말하다라고 쓸 때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speak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방향성의 to. speak with 누구누구와 말하다, 혹은 speak about 무엇에 관해서 말하다 이렇게 쓰는 자동사가 될 텐데요. 지금은 그 weekly updates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해석상 맞지 않습니다. Stephen commit이라는 것도 보통 이제 수동태로 우리가 잘 보는 것은 수동 형태로서 be committed to죠. 어디에 헌신, 전념한이라고 쓰는 거죠. 하지만 능동 형태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commit가 to를 취하면서 역시 어디에 전념하다 이런 자동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개발업자들이든 간에 고용됐었던 업자들이든 간에 반드시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간 업데이트랑 코드 리뷰들의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connect는 그냥 연결하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사적으로 애초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 네. 자, 105번. The mobile shopping 앱은 받았습니다. 자, 무엇을? 훌륭한 유저 리뷰를 받았습니다. 까지가 목적이고요. 빈칸 뒤에 역시 being이라는 비동사의 동명사, 목적을 취하고 있는 전치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업데이트 된 거죠. 그 새로운 특징들과 함께 지난달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so는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중에 so와 for은 반드시 왼쪽에도 독립된 절, 오른쪽에도 독립된 절이 필요합니다. 명사와 명사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기능 없어요. for도 등위 접속사로서 왜냐하면 정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since는 뭐뭐 이래로죠. 이래로 과거 시점을 받으면서 과거 시점 이래로 주절에는 현재 완료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해왔다라는 해석까지. 공교롭게도 지금 주절에 현재 완료입니다. 해석도 지금 업데이트가 완전히 됐었던 이래로 많은 유저들의 리뷰들을 받아왔습니다라는 해석도 깔끔하면 그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ough는 접속사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 although 정도의 약간 축약된 캐주얼의 형태인데 역시 문법적으로 바르게 쓸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afterward라는 것은 뭐 그 이후에라는 부사죠.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기능이 아예 전무합니다. 네, B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위 접속사 중에서 yet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yet 이것도 약간 생소하죠. 보통 전치사니까. yet도 보통 부사니까. 아직까지는 부사이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가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yet도 but과 똑같은 등위 접속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용사와 형용사 이어주는 게 가장 흔하긴 해요. 두 개 약간 상반되는 형용사 이어주면서 뭐뭐 하면서도 뭐뭐 하다,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이런 해석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innovative, yet practical, 그죠? innovative, 혁신적이다라는 것과 뭐 실용적이다 약간의 상반적인 느낌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nnovative yet practical,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이렇게 등위 접속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nor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nor도 보통 neither A nor B의 그 상관 접속사의 조각으로만 쓰이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던데 단독적인 등위 접속사 가능합니다. 이게 not 플러스 5월이 합쳐진 거거든요. 무엇 또한 아니다라는 것인데 왼쪽에는 반드시 부정어가 포함된 부정문이 쓰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r 뒤에는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되는 겁니다. 네, 도치. 부정어이기 때문에 뒤에는 도치가 돼요. 그래서 무엇 또한 아니다라고 쓰는 겁니다. I don't like hamburgers. 저는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Nor does my
friends. 그리고 내 친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서 놀 뒤에는 동사 주어가 도치가 돼요. 자, 이런 등위 접속사도 모두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6번 문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모든 테스트의 참석자들은 통지를 받습니다. 자, 통지 받습니다. 수동태로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inform이라든지 notify 이런 통지하다 동사들은요,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somebody, 사람 목적어를 취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of라든지 about, 전명구를 취하거나 아니면 대절을 취하면서 이 somebody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법을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인 somebody가 주어가 되면서 그 사람들은 통지를 받습니다. 수동태가 되면서 그 뒤에는 전명구나 대절이 그대로 뒤따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참석자들은 통지를 받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 시험의 스케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끝났죠. 자, 그리고 보신 것처럼 지금 전명구로서 문장 성물 끝났거든. 근데 그 뒤에 atleast는 부사기 때문에 괄호 묶이지만 to weeks라는 게 2주라는 기간 명사입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남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네요. 왜 그러냐면 기간 명사들은요, 물론 단독적인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기 때문에. 하지만 뭐뭐 전후라는 부사와 결합된다면 이 전후라는 부사 덩어리랑 수식어 거품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ahead of가 무엇 무엇의 사전에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사전에, 그 전에라는 표현은 얼만큼 전인지 그 기간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후라는 그런 모든 부사 표현들은 기간 명사가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weeks ahead of the testing day, 그 테스팅 날짜의 2주 사전에, 2주 사전에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earlier이라는 것은 그냥 이전에, 더 일찍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목적을 취하지 않습니다. close는 어디에 가까운이라는 것인데요. close to the testing day, 그 테스트 날짜에 가까운, 2주 가까운 아닙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른 맥락에서 close to the testing day, 그 테스트 날짜에 가까운 시점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기간 명사가 결합되면서 2주 가까운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점. 자, what은 일단 접속사니까 전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D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기간 명사는 전후라는 부사랑 결합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사 표현은 뭐 한 단어, 기간 이후에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든지 이런 한 단어 부사도 가능하고, 아니면 전명구, 지금 보신 것처럼 ahead of something이라든지 아니면 in advance, 사전에라는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before이라든지 after, 이 이끄는 전명구라든지 주어 동사 절, 이 접속사 절도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사 덩어리인데요, 기관 명사와 함께 결합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 Despite the long hours,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문두에서 컴마까지 걸음기죠. The project 멤버들은 support를 했습니다. 누구를? 빈칸을, 목적어죠. Until the job이 끝났을 때까지, 또 하나의 부사절이 뒤에 붙었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목적어는 일단 안 되는 거. whoever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절대로 단독적인 대명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의 other도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이게 형용사, 다른이란 형용사입니다. 왼쪽에 관사가 붙어서 another, 이렇게 쓰면 또 다른 한 사람이라는 대명사도 가능해지고요. 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the other 이렇게 쓰면 나머지 한 사람이라는 대명사도 가능해지는 거지만 other 자체는 그냥 다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D번에 ourselves는 우리 스스로라는 것인데, 이거는 주어가 we일 때, 우리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동작을 제기시킬 때 쓰는 제기대명사죠. 그죠?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동작을 하는 사람과 받는, 당하는 사람이 같을 때 쓰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아니겠죠? 지금 주어 자체가 프로젝트의 멤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one another이 되겠네요. one other, 얘는 상호대명사인데요. each other과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그래서 이 상호대명사는 주어가 복수주어일 때 동작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어 자리에는 쓰이지 않겠죠. 그죠? 주어가 복수일 때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니까. 주어는 안 됩니다. 서로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서 서로라는 해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은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해석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만약에 선택지에 themselves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그들 스스로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멤버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 본인 스스로를 도왔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역시 서로라는 상호대명사 one another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예전에는요, eachother는 보통 이제 뭐 둘이서 서로서로고요, one other는 셋 이상 사이에서 서로서로라는 이런 구분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약간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어에서는 거의 통합돼 쓰이거든요. 현대에서는 크게 뭐 구분하지 않고 뭐 둘이든 셋 이상이든 두 가지를 그냥 이렇게 교차해서 쓰거든요. 다 쓴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은 좀 약간 구식의 오래된 그런 문법을 설명하는 게 되겠고요. 물론 그래도 공식적인 아주 포멀한 문서에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것도 필수는 아니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라는 동의어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108번. 우리의 커스터머 케어 팀은 가능합니다. 당신을 도와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빈칸에 your shopping experience를 받고 있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at Powell Mall에서 정도의 전명구, 장소의 전명구도 뒤따르겠네요. 일단 빈칸은 전치사로서 목적어 명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better, 얘는 안 돼요. to assist you better, 너를 더 잘 도와주는 거, 이렇게는 쓰겠지만 뒤에 지금 또 하나의 명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to는요, 방향성의 전치사입니다. 어디로 라는 것인데요, 너의 쇼핑 경험으로, 이것도 이상합니다. 자, throughout이라는 게 여러분들, through라는 게 관통의 전치사고요. 뚫고 나가는 거죠. out이라는 게 완전이라는 그런 부사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through라는 게 이런 느낌이라면, 그냥 관통의 느낌이라면 throughout은 전체를 덮어버리는 관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라면 기간 전체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내내가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장소의 개념이라면 장소 전체를 덮어버리면서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 전역의 도처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throughout the park라고 하면 그 공원 전역에, 공원 전체의 도처라고 쓰는 거고요. 지금처럼 너의 쇼핑 경험을 목적으로 취한다면 throughout your shopping experience, 당신의 쇼핑 경험 내내, 당신의 쇼핑 경험 전체 내내, 이렇게 해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뒤에 y는 접속사니까요, 주어 동사 절을 받거나 while 뒤에 전명구도 가능하긴 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꽤 중요한 겁니다. 시간의 접속사들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생략된 채로 전명구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특히 while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 등의 전명구랑 원래 해석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while in transit, 배송 중이라든지 while on duty, 뭐 근무 중이라든지 while in the room, 그 방에 있는 동안이라든지 이런 식의 장소, 시간 등의 전용구랑 원래 잘 어울립니다. 문법적으로 가능하고 엄청나게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이게 뭐 분사 구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쓰는 구문으로서 자연스럽게 익혀 두셔야 돼요. 진짜로 많이 쓰는 겁니다. 진짜로요. 자, 109번입니다. The finance team은 observed, 관찰했습니다. 자, 무엇을? 대절을, 접속사 대 동그라미, 그리고 지금 빈칸 뒤에 time economic activity declined, 또 하나의 동사가 있고요. consumer credit usage가 지금 또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지금 주어 동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라는 건 알겠는데 접속사 대 뒤에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빈칸에도 또 하나의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빈칸이 이끄는 절은 이 컴마까지 괄호묶이는 부사절로 빠지는 거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빈칸에 접속사가 없는데 하지만 every라는 것은 time과 함께 접속사를 만드네요. every time 주어 동사, 뭐뭐 할 때마다, 이게 이제 whenever 정도의 해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할 때마다, 혹은 every time이라든지 아니면 each time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every time economic activity, 경제 활동이 감소가 될 때마다 소비자들의 크레딧, 신용 사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관측했다는 게 해석상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가 모두 접속사는 아니지만 빈칸 뒤에 time과 결합되면서 뭐뭐 할 때마다라는 해석을 만드는 접속사가 every time 그리고 each time, 이렇게 두 가지는 가능하다는 점. 좋습니다. 그 다음 110번입니다. by working, by ing 뭐뭐 함으로써, international partner와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묶이고요. 지금 이 food는 제공합니다. 자, 무엇을? 빈칸의 셀렉션 종류를요, of herbal teas, 이게 우리 herb, 약초라고 할 때요, 우리가 허브라고 이렇게 발음하잖아. 근데 실제로 H는 무음입니다. 그래서 herb가 아니고 herb. 이게 형용사일도 역시 herbal, 이게 아니고 herbal. 그래서 herbal tea들을 시장에서 가능한 이 허브 티들의 빈칸의 종류를 제공합니다라는 거죠. 빈칸은 그 종류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요, 가장 빠른 종류, 가장 단단한 종류, 가장 밝은 종류 아니겠고요. 가장 많은 종류라는 widest selectio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이게 a wide selection, 이렇게 쓰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a wider selection 또 가능하고요. 최상급은 the라는 정관사가 붙기 때문에 the widest selection, 이런 식으로서 가장 많은 종류의
네, 허브티를 제공한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range라고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The widest range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형용사 자리에 widest 대신에 이제 broad를 넣어가지고요. broadest 역시 가장 넓은 범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The broadest range, the broadest selection 이렇게 쓰는 것도 역시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assortment 이런 식의 단어도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 fullest, the fullest assortment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범위의 종류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또 뭐가 있으려나? 이 large 역시 large selection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the largest selection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variety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종류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종류, 가장 큰 종류라고 해가지고요. The greatest variety 이렇게 쓰는 것도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은 종류들을 담당하는 단어들이 되겠고요. 자주 결합되는 형용사들이 wide, broad, large, full, great 이런 식의 형용사들이 그 많음의 느낌을 좀 더 강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약간 뭐랄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점수 획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공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안 나올 단어들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토익은 단기간에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출제되는 것들, 출제되는 어휘들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정보들은 제가 전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빠르게 토익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십시오. 저희 지금 yeto.kr에서 저희 홈페이지인데 지금 7월 라이브 특강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는 강의 추천과 더 많은 개인적인 상담 혜택도 드릴 수 있으니까 점수에 맞춰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이 들어가지고 또 혜택을 막 퍼주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를 이용하셔가지고 빠르게 토익을 정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너스 문제 두 문제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uring the webinar. 자, 웹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이 웨비날 기간 동안에 문제수 컴마까지. 빈칸 with concerns, 걱정을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변화에 대해 가지고요. 동료를 받습니다. 동사겠죠. 무엇을? 그들의 질문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할 것을 동료를 받습니다. 정도로 쓰이겠습니다. 자, 빈칸은 지금 동사 왼쪽에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자일 텐데요. A번의 some은 그냥 일부. 이건 전체 개념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일부를 쓰는 것인데 some with concerns 이렇게 쓰는 것은 어색합니다. 여기 전명과 함께 쓰려면 some이 단독적인 대명사라기보다는 형용사적으로 다른 명사와 함께 써줘야 돼요. some people 일부 사람들, some employees 일부 직원들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합니다만은 단독적인 대명사로서 바로 전명구를 받진 않죠. 뭐 some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는 가능하죠. 이거는 전체적인 복수 명사들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은 좋지 않다. 자, B번에 anyone 누구든지 간에. C번에 those 뭐뭐 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제가 많이 다룬 특강에서 많이 다룬 개념인데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6월 1차 시험 바로 지난 시험에서도 출제됐었기 때문입니다. 자, anyone과 those가 둘 다 수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anyone은 단수 취급을 받고요. those는 복수 취급을 받는다라는 수일치적인 수에서 차이를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동사가 are, 복수 형태의 동사이기 때문에 thos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6월 1차 시험에서는 anyone이 정답이 됐었죠. 동사가 단수였었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도수 사람들인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책 변화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동료를 받습니다. 그들의 질문들을 제출할 것으로. 자, D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whoever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주어 대명사가 될 수가 없다. 네. 자, 112번입니다. Bright Journal은 개정했습니다. 자, 무엇을? 그 편집 정책을 개정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빈칸합니다. 인터뷰를 with emerging leaders. 그 새롭게 떠오른 리더들과 함께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리더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동사가 첫 번째 동사가 현재 완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현재 완료가 있으니까 and 뒤에도 똑같이 현재 완료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has는 중복이 되니까 생략이 되고 has pp 뒤에는 pp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쓰는 것도 물론 가능하긴 하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변경했으면 이제는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완료, 그 뒤에 현재 완료 쓰는 것은 시제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어색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한다. 이제는 이런 인터뷰들을 특집 기사로 다룬다라는 현재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now라는 게 무언가 변화가 됐을 때,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다라는 그 변화에 강조를 두는 부사거든요. 지금은 그렇다라는. 나 이제는 안 그럴게. 항상 싸울 때 그러잖아. 나 이제는 안 그럴게. 뭐 또 그럴 거면서 일단 말은 나 이제는 안 그럴게. 이제 진짜 안 그럴게.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시제라는 것은 이렇게 꼭 맞출 필요가 없다. 시제는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해석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제까지 문법적으로 맞춰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말을 못해요. 답답해가지고. 나는 어제 피자를 먹었습니다. 과거 동사. 그리고 내일도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말하고 싶으면. 해석은 무궁무진한 거니까. 근데 미국 연방법으로 반드시 시제를 문법적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말을 못해요. 나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데 미래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과거를 썼기 때문에 뒤에도 과거를 써야 돼. 어떡하지?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시제는 절대 맞추는 게 아니다. 시제 해석에 따라 가지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파트 6 마찬가지입니다. 파트 6도 시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적인 해석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 일부 학생들이 혹은 많은 학생들이 앞에는 과거 나왔으니까 뒤에도 무조건 과거, 혹은 뒤에는 미래니까 앞에도 무조건 미래, 이런 식으로 시제를 문법적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떤 시제든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해석이기 때문에. 토익은 그리고 해석 시험이고요. 이미 벌써 해석 시험으로 진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날 그 90의 방법으로 뭐 문법적인 얄쌍한 스킬 같은 걸로 점수를 만들 시험이 아니니까요. 본질적인 해석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점을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특강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배운대로 침착하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량을 100% 혹은 120% 혹은 200% 발휘해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주입시키세요. 안 되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실 때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문을 들으게 여세요. 내가 이 반에서 짱이다. 너희 다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싸움이 날 수가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바보들아 하면서 내가 짱이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그러면 진짜 자신감이 생겨요. 자, 시험 잘 치고 오세요. 언제나 그랬듯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토익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잘 치고 오세요.